안녕하세요. 슬슬 노후 준비도 생각하고 또 부동산 투자에도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당신. 네, 바로 당신을 위해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을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위 부자들, 특히 강남 같은 부촌에 사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고 불릴까 궁금하셨죠? 맞아요. 그 2025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랑 관련 기사를 통해서 그들만의 투자 세계를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이걸 통해 당신의 자산 계획에도 적용할 만한 점이 있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2025년 경기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부자들은 그럼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그 자료를 보니까요. 의외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막 크게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지금 상태를 좀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이 강해 보여요. 아, 안정성. 하긴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한 64% 정도는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3년 전에는 84%였으니까. 그렇죠. 비관론이 상당히 줄어든 거죠. 네, 그 대신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유보적인 입장이 22%에서 29%로 늘어난 점이 좀 눈에 띄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되게 신중하게 타이밍을 보고 있다. 이런 신호로 읽을 수 있겠죠. 그럼 실제로 부동산을 산다면 어떤 걸 좀 보고 있을까요? 실제로 어떤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는지 보니까 40평 미만, 그러니까 중소형 아파트 선호도가 16.4%로 가장 높아요. 아, 역시 똘똘한 한 채. 네, 바로 그거죠.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 그래서 강남이나 송파, 판교 같은 수도권 핵심 지역 있잖아요. 이런 곳들의 신축 아파트 수요는 계속 탄탄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PB분 인터뷰 보니까 반포 사시는 분들은 다른 데로 이사 갈 생각 잘 안 하고 오히려 자녀 주려고 한 채 더 산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핵심 지역 수요는 견고하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현금을 그 파킹 통장 있죠. 잠시 넣어두는, 거기에 넣어두고 매수 타이밍만 보고 있다, 이런 분들도 많다고 하고요. 아파트 말고는 다른 부동산은 없나요? 아파트 외에는 그 50억 이하 꼬마 빌딩, 상대적으로 규모 작은 상가 건물 같은 거요. 거기에 대한 관심도 한 5.4% 정도로 일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부동산 외에 그럼 금융자산 쪽은 좀 어떤 변화가 있나요? 금융자산 쪽도 좀 흥미로운 변화가 있어요. 여전히 예금 비중이 16%로 제일 높기는 한데 주식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8%에서 13%로요. 오, 꽤 많이 늘었네요. 네, 그리고 펀드나 신탁 같은 간접 투자보다는 직접 주식을 고르는 직접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고요.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세대 차이입니다. 아, 그 얘기요. 40대 이하 영리치랑 50대 이상 올드리치. 어떻게 다른가요? 차이가 확연합니다. 영리치들은 총자산 중에서 금융자산 비중 자체가 50%로 올드리치보다 높고요. 대출 활용하는 데도 훨씬 적극적이에요. 그 규모가 올드리치의 거의 4배 수준입니다. 4배요? 와, 정말 공격적이네요. 그렇죠. 주식 투자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영리치는 해외 주식 비중이 30%나 돼요. 국내 70대 해외 30 정도. 근데 올드리치는 해외 비중이 20% 수준이거든요. 국내 80대 해외 20. 해외 투자에 훨씬 적극적이군요. 젊은 부자들은. 네. 그리고 가상자산이나 금, 예술품 같은 대체 투자에도 영리치가 훨씬 관심이 많고요. 또 하나 큰 차이가 정보 얻는 방식인데요. 올드리치는 주로 PB, 그러니까 자산관리 전문가한테 많이 의존하는데 영리치는 스스로 엄청 공부를 한대요. 45% 정도가.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정보 얻어서 직접 결정하는 비율이 70%나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직접 결정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죠. 와, 이건 진짜 중요한 차이점 같은데요. 투자 방식 자체가 완전 다른 거니까. 그렇죠. 정보 접근 방식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세대 간에 좀 뚜렷한 변화가 보이는 거죠. 이게 가상자산 투자에서도 좀 드러나는데요. 가상자산이요? 그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나요? 네, 부자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이거 도박처럼 위험하다 이렇게 본대요. 그런데 동시에 성장 가능성도 본다는 거죠. 부자의 21.5%가 성장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건 일반 대중 17.4%보다 높은 수치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일부로 고려하는 시각도 같이 존재합니다. 특히 가상자산에 이미 가져본 사람들은 절반 이상이 추가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한두 개에 막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종류, 4종류 이상으로 분산 투자하는 경향이 늘었다는 점도 좀 인상 깊네요. 네, 맞아요.
위험하다고는 느끼지만 그렇다고 아예 외면하기보다는 좀 공부하고 분산해서 관리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죠. 투자 대상이랑 방식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증거네요. 그렇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 YTN 기사 제목 있잖아요. 강남 부자들의 투자 비법은 따로 없다. 모두 알지만 실천하기 어렵다. 이 말이 좀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아, 그 기사요. 결국 비법이라는 게 뭐 숨겨진 정보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결국은 철저한 분석, 또 장기적인 안목, 그리고 꾸준한 실행력. 이런 기본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영리치들이 스스로 막 공부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모습하고도 좀 통하는 면이 있고요. 그렇군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부자들은 시장을 신중하게 보면서도 핵심 자산에 대한 기회는 놓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는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새로운 투자처를 탐색하면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부동산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당신이라면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역시 핵심 지역의 우량 매물을 좀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이걸 좀 참고해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부동산만 볼 게 아니라 금융자산, 나아가서는 뭐 해외 투자나 가상자산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고민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결국 부자들의 비법이라는 게 남들이 모르는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분석하고 또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비법 아닐까요? 네, 정말 공감합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 당신의 노후 준비와 자산 관리 여정에서 이 기본에 충실한 실행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정보들이 당신만의 성공적인 투자 로드맵을 그리는데 좋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